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 관련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일입니다. 그리고 야권이 먼저 시작하는 게 오히려 일의 추진도 쉽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 그 전국에서 이슈도 선점하고 또 선거 전국에서 이슈도 선점하는 거라 야권이 적시타를 친 겁니다. 어허. 네. 예. 그런데 1차는 보편적으로 했을 때가 14조 원 정도였고요. 2차는 선별로 지급했을 때 7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국민에서 3조 6천억 원이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재난지원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재난지원금하고 좀 비슷한 수준. 근데 지금 이번 예산이 슈퍼 예산이지 않습니까? 556조.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 정도만 조정하면은 충분히 이 본 예산에 이번 예산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아직 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제 예산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시 1월 달에 임시 회의를 열어서 이 3차 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추경으로 하자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이제 재보궐선거 목전에 두고 여당에서 생색내기 쉽게 말해서 여당에서 힘을 써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걸 지금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 예산 좀 전에 슈퍼 예산 500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에서 우선은 본 예산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고 거의 그 예산 심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방역 활동에 정부 역량 집중할 때인데 이렇게 좀 허심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방역 활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본 예산이 지금 이번 달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산 심사라는 것이 국회에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56조 슈퍼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적시타 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이번 본 예산과 합치는 부분을 고집하지만 않으면 이 추경과 관련하여서 이게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거면 사실은 전 국민을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하면 선별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야당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예산 처리하고 빨리 그 예산 처리와 동시에 이 피해 지원금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전 야당이 가져갈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유연하시면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이 좀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 지급 방식 두고 1차 때는 전 국민 다, 2차 때는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한테 돌아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1월까지 지급 시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전 국민 다 주자고 그러고 있고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도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등을 토대로 보면 선별이에요. 우선 이제 지급 시기 또 지급 규모가 제일 쟁점인데 근데 지급 시기의 문제는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 빨리 줘야죠. 그거는 뭐 여야가 아마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급 규모는 결국에 이제 보편적이 되면은 규모가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때는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 그때 선거도 있고 하니까 막 보편적으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개인한테 다 무차별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작게 되는 것이죠. 실제 필요한 사람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업 정지하면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빨리 목마른 사람들한테 비를 빨리 내려줘야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김종인 그 국민의힘에서 3조 6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규모로 해서는 보편보다는 선별 쪽인데 혹시나 그 최민희 의원님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시타 오늘 시점에서 적시타지만은 여당에서 받아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보편적으로 방향을 좀 가져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 구제 중심으로 가면 저는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피해 중심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제 비중을 둔다면 그건 보편적으로 주는 게 낫죠. 그리고 네. 지난번에 보편 지급을 하게 된 건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주자 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당시에 그 보편적 지원이 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그 공의 일정 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조 6천억이 사실 국민의힘이 제안하긴 했지만 그게 막 정확하게 계산된 거라기보다는 얼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본 예산을 그럼 중지시키고 이 추경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이게 안 되니까 본 예산은 또 심사하시고 요 부분은 요대로 또 그 국회의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논의해서 가면 저는 뭐 액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국민의힘이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그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되는 쪽으로 빨리 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먼저 논의에 불을 붙였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같은 목소리를 냈고 정의당의 원내대표도 보편 지급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정당 중에서는 민주당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뭔가 이니셔티브를 뺏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은 불효 불급한 부분 또 선심성 부분 또 실제 예산 편성하고 확정이 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한 1% 정도 남짓 조정하는 것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큰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 결국에 코로나 극복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재난지원금 부분을 포함시켜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1차, 2차 때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재난지원금 성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곡간지기로서 이제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뉴스온 팀이 취재해 보니까 아직 안 나와서 네. 정부 입장 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정부에서는 이 차 조금 나왔어요. 예. 관계자가. 근데 그게 보수적이죠. 그리고 원래 곡간지기는 보수적이어야 좀 국민이 안심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만 국민의힘이 이게 본 예산에 하자 안 하자가 토론 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만 유연하게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이 이니셔티브 뺏기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면 정부가 선심성 예산으로 관건 선거한다 이런 비난이 나오기 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안 갖는 게 더 국민들께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유, 예, 아니 알겠습니다. 홍남기 지금 그 부총리입니까? 그분이 뭐 곡간지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건전 재정 부분에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556조라는 사상 최대의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네. 이거 지금 5조도 안 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 국민들이 지금 목말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안 맞죠. 예,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